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목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의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시에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그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2014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 3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서 수년 동안 7천여만 원에 이르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고 또 7억 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춘식 의원이 위례 보금자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은 본인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9월 16일자 보도자료에서 법령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았고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실거주 유예는 불가피하게 지속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입니다. 최 의원이 경기도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천군 거주가 지속되어야 했고 포천군은 수도권 내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4,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 의원이 2014년 1월 24일 입주 의무 예외 확인 신청 당시에 내세웠던 유예 사유 자체가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신청서에 생업으로 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의 거주라는 사유를 자필로 기입했으나 당시에 그는 2014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최 의원은 2014년 1월 20일 포천군에서 철원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3일 만인 2월 13일에 다시 포천군으로 재전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보도자료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지역구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의원직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춘식 의원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에 이미 이런 사정을 들어서 LH에 아파트를 다시 매입해 줄 것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3, 제3항은 입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거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상의 세부 조항도 알고 있는 분이 이 법률 규정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이처럼 공공주택 분양자에게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 투기를 막고 대다수의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춘식 의원은 선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예외 규정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최춘식 의원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불법 소유 아파트를 포기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춘식 의원을 고발하는 한편 그로부터 보금자리 아파트를 환매하고 그간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차제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 32,466호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거주 등 이용 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정책이 실시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주 의무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간의 경과를 자료와 더불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에 위례 공공분양주택 24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이게 그 모집 공고입니다. 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으려면 2011년 12월 5일부터 12일 사이의 기간에 모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춘식 의원은 국가유공자로서 이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집 공고에 의하면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 등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러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이 모집 신청 기간에 별도의 신청은 해야만 합니다. 또 이 모집 공고의 안내문에 따르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가 가능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5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 모집 공고에도 분명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 신청을 하고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최춘식 의원은 2012년 3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 보금자리주택 A1-24 2407동 1001호이고 전용 면적은 51.77평방미터였고 분양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 오자 최춘식 의원은 2013년 6월 4일에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차 기간은 2013년 6월 22일부터 2015년 6월 2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춘식 의원은 6월 22일 바로 전입하는 게 아니고 전입은 그로부터 약 7개월쯤 뒤에 이루어집니다. 2014년 1월 20일 철원군 갈마르베에 있는 한옥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는 다 가려진 주민등록표 등본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전입일자가 2014년 1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23일 날 철원군으로부터 자경증명서 및 농지원부를 발급받고 그 다음 날인 2014년 1월 24일에 입주 의무 예외 사항 확인 신청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합니다. 이게 그 확인 신청서인데 이것을 보다 좀 크게 출력해 봤습니다.
이 입주 의무 예외 사항 확인 신청서에 보면 최춘식 의원의 주택에 관한 사항이 동호와 주소 또 면적 또 계약자가 최춘식 의원 당사자라고 하는 점이 나와 있고요. 계약일은 2012년 3월 9일이라고 하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최초로 입주가 시작된 날은 언제냐? 2013년 12월 9일입니다.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년 2월 6일까지 입주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최춘식 의원은 입주 의무 예외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신청을 하면서 입주 의무 유예 사유로 생업으로 인한 수도권 외의 지역의 거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수도권 외의 지역의 거주란 말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입주 의무 유예를 받으려면 수도권 외에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살펴봐 주시는데 당시 법이었던 구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의 구법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5조의 2, 제2항, 제3회 입주 예정자가 입주 의무 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수도권 외 지역의 거주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 의무를 이행한 시기를 어디로 했느냐? 사유 해소 시. 그러니까 생업으로 인해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할 필요가 없을 때에 입주하겠다라고 이렇게 최춘식 의원이 자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서울지역본부는 2014년 2월 4일에 입주 의무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관련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예외 인정 승인서입니다. 이렇게 2월 4일 날 승인을 받자 최춘식 의원은 2014년 2월 13일 포천에 있는 본인의 주소지를 다시 이전합니다. 23일 만입니다. 예외 신청한 지 23일 만이고 승인을 받은 지 10일 만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은 수도권 내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수도권 외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통 공공분양주택은 5년 이내에서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하는데 이 위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시 시세에 가깝게 분양되었기 때문에 약 제 기억으로는 80%의 시세의 80%에 해당하는 가격에 분양되었기 때문에 3년 이내의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9일부터 2016년 12월 8일까지 만 3년 동안 거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번 입주도 하지 않고 바로 주소지를 재전입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KBS 뉴스 등의 취재에 의하면 2014년 2월 이후에 이 위례 보금자리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그가 경기도의원으로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재산신고된 사항들을 조사해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보증금 4천만 원을 신고하고 있고, 당시에 이 아파트의 시세로 볼 때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월세를 별도로 받았다, 반전세다라고 하는 것이 추정 가능하고 약 100만 원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에는 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올렸고 월세는 역시 100만 원이고요. 2020년서부터는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올려서 월세 100만 원을 받는 반전세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금자리 아파트, 위례 보금자리 아파트의 현 시세는 9억 8천만 원이 최고가였습니다. 그래서 분양 당시에 2억 5천만 원에 비하면 약 7천만 원, 7억 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 차익을 지금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 2월 21일부터는 그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었고요. 2014년 3월 15일에는 새누리당 경기도당이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마감했고, 최춘식 의원은 광역의원 포천 제1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공천을 받고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으면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최춘식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강원도 철원군에는 거주할 수도 없었고 거주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자경한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는다,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입주 의무, 거주 의무 예외 신청을 하고 그 승인받은 뒤에 불법으로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누려왔다. 그러니 이제라도 자기 잘못, 불법을 인정하고 아파트를 포기하고 LH에 다시 매입해 줄 것을 신청하고, 또 그간에 불법으로 취득하게 된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일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이처럼 상세하게 시간상의 제약으로 상세하게 제기하고 묻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언론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